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장윤기 사건 및 강력범죄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호 해설위원실장입니다. 장윤기 사건은 현재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달라졌고 사회적 공분 대상이 장윤기 개인에서 공권력의 은폐, 유착 의혹 등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로 초기 보도와 지금의 보도 축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자, 평가원님, 장윤기 사건 초기 보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쯤 뒤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이 여학생을 도우려던 남학생도 다쳤다는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 길 가던 여고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났던 용의자를 조금 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살 장윤기입니다. 이후 지난 7월 2일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 일부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는데요. 장윤기 아버지는 경찰 간부급으로 아들 범행 이후 현재 휴직 상태인데요. 장윤기 아버지는 집에 있던 이른바 리얼돌로 불리는 성인용 인형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에서는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보도량과 해설 대담을 늘렸습니다. 네, 계획적인 성범죄였다는 정황이 처음 드러난 데다가 현재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 조직 내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사건의 본질이 바뀌었고 또 사회적 공분의 대상도 이동한 만큼 집중해서 좀 다각도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YTN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을 따라가면서 현장 취재를 통해서 보도와 해설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해당 사안을 사건, 사고 단신으로만 다루지 않고 후속 취재와 해설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사건의 실체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치, 사회 이슈 그리고 성범죄와 연관된 강력범죄를 다룰 때 언론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오늘은 YTN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사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짚어주시죠. 예. 뉴스 포털 사이트 빅카인지에서 사건이 일어난 2026년 5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YTN 보도 중에 제목과 본문에 장윤기 또는 여고생 살해, 여고생 피살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검색한 결과 총 373건이 추출되었습니다. 특히 보도량은 7월 2일 핵심 증거를 경찰인 아버지가 폐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보완 수사권이 연관어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언론의 강력한 기능이자 영향력인 의제 설정과 프레이밍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제 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특정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 또 반복 보도함으로써 수용자의 의제, 즉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어가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고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인 거죠? 맞습니다. 이때 사안에 대한 미디어의 관점, 미디어의 프레이밍이 수용자가 해당 이슈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무엇을 선택하고 강조하느냐, 반대로 무엇을 배제하고 드러내지 않느냐에 따라 수용자가 해당 이슈를 판단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검찰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는 우리 정치 사회 분야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은 정책과 제도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또 보완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공론장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요. 예, 그렇다면 YTN이 그 공론장 역할을 좀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한 YTN의 보도를 분석해 보니 전자의 역할은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YTN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최근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와 연결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안을 해설하는 대담에는, 특히 전문가 대담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서 모두 법조인 패널들이 출연했습니다. 사안을 보는 시각은 모두 같았고요. 피의자의 가족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특수한 사건이다, 사례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안 수사권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대표적인 예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까 우려해서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의 지시사항과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에 경찰이 나선다든지 중요한 수사의 기밀을 부친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백히 구분을 해서 접근해야 되는 차원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관련 대담과 후속 온라인 콘텐츠들을 모아보면 YTN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갖고 있는 의제 설정, 프레이밍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뉴스 프레임의 관점에서 지난주 장윤기 사건 YTN의 보도 언어, 키워드들을 살펴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지역명이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수사와 행위 주체를 설명하면서 광주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등이 정부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헤드라인이나 사건명을 선정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YTN 보도를 살펴보니 사건을 명명할 때 앵커가 리드 멘트를 할 때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이 오늘 현지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내일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해 연속 보도할 때 특히 YTN과 같은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보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도 보도 용어를 조정하고 통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사건, 사고를 보도할 때 미디어 프레임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명명하고 헤드라인을 뽑을지 언론사에서도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언론은 관행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역명을 범죄 행위 앞에 붙여서 사안을 명명하고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의도치 않게 지역 혐오 정서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건, 사고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또 초기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에 대해서 명명하고 사건 관련 헤드라인을 뽑을 때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YTN 내부에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보도에서 이제 사건과 사고에 대한 명명과 프레임이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역명 기반의 명명이 초래할 수 있는 낙인 효과나 혐오 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미디어 윤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YTN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방송사는 범죄 보도와 인권 보호에 관한 보도 준칙과 제작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의 신상을 특정하거나 또 과도하게 부각하는 명칭을 지향하고 있고요. 특정 지역이나 또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또는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지역명 결합 방식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계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높은 상황인데요. 무슨 동 사건, 무슨 지역 범죄와 같은 명명은 해당 지역 전체를 위험한 곳으로 낙인 찍거나 또 지역 주민들에게 집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지역명을 직접 결합하기보다는 사건의 성격을 중심으로 명명하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도 현장에서 헤드라인을 구성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이나 가해자 중심의 명명보다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이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맥락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충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극적 장명을 지향하고요. 수사 당국의 공식적인 명칭이나 사안의 핵심 범죄 유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명시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사유가 없다면 불필요하게 지명을 헤드라인에 넣지 않는 것이 권장되고요. 시청률이나 이제 클릭수가 중요한 환경인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지역명이나 자극적인 프레이밍이
유혹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실무자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윤리적 보도와 클릭을 유도하는 보도 사이에서 끊임없는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학계의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낙인 효과나 혐오 주장을 지향하는 YTN의 보도 준칙 그리고 제작 가이드라인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YTN의 장윤기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또 우려되는 점이 있으셨다고요? 예, 장윤기 아버지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성인용 인형에 대한 명명과 자료 화면 사용입니다. 해당 사안을 전달하면서 YTN 보도와 해설 대담에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사건 내에서는 이미 폐기 처리된 증거였는데요. 보도에서는 자료 화면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재현했습니다. 굳이 이러한 자료 화면이 필요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실천 요강 3항에서는 언론은 가해자 중심적 성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성적인 상상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9항에서는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현 등의 신중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강력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보도할 때는 선정성에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표현과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어서 언론 자율 규정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선정적으로 다루게 되면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보도 매체의 신뢰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몇 언론사에서는 범죄 사건을 다루는 언론사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YTN에도 강력범죄, 특히 성범죄와 연관된 강력범죄를 다루는 내부 지침 혹은 제작진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성범죄를 비롯한 이제 강력범죄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선정성을 배제하고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언론이 이제 해야 할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YTN은 단순한 준칙을 넘어서 보도국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자극성을 줄이고 시청자의 불필요한 감정적 동요나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 엄격한 영상 제작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재현 영상 제작 시에 범행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흔이나 흉기, 신체 부위 등을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그래픽이나 자극적인 색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대신에 사건의 구조나 수사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도나 도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거주지나 동선 등 정보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의 고통을 상세히 전하거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식의 보도 방식을 차단합니다. 범죄를 다룰 때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다음의 기준을 공유하는데요. 끔찍한, 잔혹한 것 같은 감정적인 형용사를 제목이나 도입부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특수강간, 살인, 스토킹 범죄 등 법률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사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과거 행적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다뤄서 그를 영웅화하거나 또는 범행의 서사를 정당화하는 미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사건을 접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범죄 보도의 수위를 조정하고 있고요.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할 때 경고 자막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보도 전 데스크와 편집 과정에서 담당 부장이나 데스크가 선정적인 문구나 불필요한 영상 요소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다단계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고요. 또한 방송 이후에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도국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차후에 유사 사건 보도 시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상 제작 기준부터 범죄 미화를 주장하지 않는 편집 방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초기 보도에서 언론이 반성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언론의 보도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지난 5월부터 장윤기 사건을 현장 취재한 나현호 기자의 보도를 꼽았습니다. 나현호 기자는 지난 5월 사건 발생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경찰청과 법원을 찾아 취재와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 기자로서 강력범죄를 취재하고 보도할 때 느껴지는 취재 분위기와 보도상의 특이점, 또 문제점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취재 보도할 때 보도 용어나 또 영상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장윤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현장 취재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꾸준히 전해온 보도였는데요. 강력범죄를 취재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하게 되는지, 또 민감한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나현호 기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사건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부분이 사건 발생과 장윤기 체포 구속이었다면 두 번째 부분은 경찰의 부실 혹은 봐주기 수사와 관련한 논란입니다. 특히 최근 두 번째 국면에서 나타난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여러 수사상 잘못된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선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데 아들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증거물을 훼손하거나 없애버렸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점은 여고생이 희생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도리어 범행 증거물을 은닉하고 뭉개버려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수사상 잘못된 점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력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끔찍한 장면을 많이 봅니다. 혈흔은 물론이고요. 이 범행 장면이나 때로는 잔혹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이 있다고 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끔찍하거나 잔혹한 장면은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두껍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기사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범행 장면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데요. 모방 범죄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강력 사건에는 피해자가 존재하는데요. 늘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동정론이 생길 수 있는 서사는 지양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나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자극적인 제목을 쓰는 것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